모에서만 있고 아빠에서만 있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오늘은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모자 회사. 모자? 모회사와 자회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 이야기네요. 사람으로 보면 따뜻한 가족 이야기. 기업의 활동은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짓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자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말은 주식을 사는 거죠. 지분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네.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회사가 벌어놓은 수익의 일부를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걔네들의 실적을 공시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회사 자체만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지분을 취득하면서 생긴 자회사 실적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딥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꺼낸 겁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 모자회사, 모회사와 자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모회사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 50% 초과되는 지분을 취득한 회사, 얘를 모회사라고 하고, 거기에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뭐 당연히 생각해 봅시다. 지분이 50%가 초과한다. 50% 플러스 한 주 이상. 그런 회사는 보통 우리가 지배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배력이 뭐야?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잖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노라고 하면 노가 돼버리는 거잖아. 왜냐하면 지분율이 50% 플러스 한 주니까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또 한 가지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배와 종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일명 외부감사법, 더 줄여서 외감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종속회사는 지배회사가 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50%가 안 돼도 모회사, 자회사, 지배회사, 종속회사 관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회계법인에서 그 실체를 파악을 해서 너희는 야 50%가 안 되니까 종속 아니야 라고 숫자만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요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50%가 안 되더라도 이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니까 한편으로 정리된 걸 보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봐봅시다. A라고 하는 기업이 B 기업의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와 이 회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A 기업의 실적을 공시를 할 때 B 회사 실적도 반영이 돼. 근데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가 이 두 회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관계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지배력이 있냐 없냐. 그럼 지배력이 없으면 두 번째는 뭐냐? 영향력이 있냐 없냐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배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이 있으면 지배할 수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회사는 무슨 회사가 된다? 종속회사가 된다. 자, 그러면 지분율이 만약에 50%가 안 돼. 보통 20에서 50 사이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그 회사를 관계회사라고 합니다. 관계가 있다. 그치, 관계가 있는 거지. 관계회사냐, 종속회사냐, 이게 나중에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가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제가 상장 회사들은 이 때가 되면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을 공시를 할 때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공시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자산이 얼마 있는지 등등등을 다 공시를 해야 돼. 이때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 또는 관계기업이 있다면 걔네들 실적까지 포함을 해야 돼. 내가 투자를 잘했으면 그게 나한테도 플러스로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아재를 잘 두면 그렇지. 자식 농사를 잘 지어라. 자식 농사를 잘 줘야 돼. 그래서 공시를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상장사들은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석, 그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어요 라고 하게 써놓은 거야, 글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냥 재무제표가 있네. 그 다음에 그냥 재무제표에 주석이 있습니다. 요 네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적 볼 때. 만약에 내가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관계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연결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KIFRS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반드시 연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요 공시할 때 니만 하지 말고 네가 투자했던 애들 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가족
그렇지. 족보를 오늘 가지고 족보를 족보를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런 거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밑에 보시면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지만 이런 이유로 종소개사로 분류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내 와이프한테 용돈을 한 달에 1,000만원씩 줘. 야, 저 와이프 해야 되나? 그래? 1년을 줬더니 1억 2천이 갔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빚내가지고 준 거야. 그 집안으로 보면 자산이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똑같네요. 연결 재무제표가 바로 그런 거야. 같은 경제체라고 봐가지고 하나로 합한단 말이야. 모 회사가 실적이 되게 좋아. 네. 근데 이 회사한테 안 좋은 일을 시키는 거야. 내 거 비싸게 사라고. 그랬더니 모 회사는 매출이 이만큼 컸어. 보니까 자회사는 적자가 났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회사만 딱 떼가지고 보고를 한다면 잘 된 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51% 이상 투자했던 이 회사가 적자잖아.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이 봐라. 그 안에서 내부적인 거래 있죠.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주고받는 거래들은 다 상쇄를 시킵니다. 그래서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해하고 보면 돼. 근데 아까 제가 밑에 그냥 재무제표라고 썼던 거 보셨죠? 네. 네. 그거는 뭐냐면 그 회사만 따로 놓고 보는 거야. 별도로. 오! 별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개별 재무제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숫자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 그렇죠. 연결해서는 내가 투자했던 회사에 대한 실제까지도 같이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고 그냥 일반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내 회사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달라.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오, 예시 좋다.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거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속기업이냐 관계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종속기업이라면 엄마 회사가 100억을 벌었네? 그리고 비용을 80억을 써서 20억이 남았어. 근데 내가 투자한 회사가 또 100억을 벌고 비용이 20억이 나가서 80억이 됐다. 아까 했던 모 회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본은 요걸로 공시하는 거야. 그러면 매출이 얼마 되냐면 같이 합산하게 되죠? 200억으로 잡히고 비용 100억, 순이익 100억이야. 매출이 어떻게 됐어? 나는 100억 벌었지만 밑에 있는 회사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200억이 된 거야. 네.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지분 50%밖에 없는데 게다가 순이익을 보시면 100억 벌었다고 그랬지. 네. 얘는 뭐야? 지금 20억 벌었어. 매출을 100억을 다 쓰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어.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 손익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 지배기업 주주 지분 60억.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분율만큼 까가지고 계산을 표시를 해주는 거야. 50%라고 그랬죠, 제가 지분율이.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40억이죠? 내가 20억 벌었죠? 너 지분만큼 손익은 60억이야. 요 얘기야. 자, 근데 관계기업이라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매출, 비용은 다 엄마 거, 내 것만 들어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 손익이 지분율만큼 이렇게 잡히는 거야. 관계회사의 실적을 공시할 때는 그 모회사의 매출이나 비용 그대로 나오고 그 관계회사의 손익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된다. 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재무제표 볼 때도 아들이 얼마나 좋은 잘 아들인지를 그게 핵심입니다. 봐야지 그렇지. 이제 투자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되겠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그거야. 연결 재무제표의 종속회사일 경우에는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냥 말만 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샘플 갖고 왔어. 자, 이게 삼성전자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실적을 공시한 걸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많은 걸 볼 필요는 없어. 얼마를 팔아갖고 얼마 남겼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매출액을 보면 이게 단위가 조단입니다. 203조 원치를 팔았대. 연결이니까 뭐야? 자식들이랑 다 같이. 자식들 다 합한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얼마 났어? 29조 원치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 다 섞여 있잖아. 네. 삼성전자만 네가 얼마 팔았냐, 이걸 제가 개별 재무제표라고 얘기했는데 네. 두 개가 같이 다 공시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개별을 봤을 때는 매출액이 144조입니다. 자, 그러면 144조, 얘는 203조죠. 그러면 종속회사들에서 매출을 그만큼 많이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당기 손익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혼자 자기 회사 것만 갖고는 22조를 수익을 낸 거야. 근데 여기 보면 29조죠. 그러면 한 7조 원어치가 자식 잘 둬서 플러스가 된 거야. 이런 때 제가 하나 더 봐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밑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입니다. 28조는 내 지분만큼 계산했을 때 28조란 얘기야. 차이가 별로 없지? 거의 네. 다 갖고 있다는 얘기. 그겁니다. 연결에 들어가 있는 회사의 지분을 거의 90%에서 100% 자회사들, 종속회사들이 포함됐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혼자 번 거보다 자식 잘 둔 거지. 야. 잘 그죠? 뒀네요. 잘 뒀잖아. 많이 가지고. 100% 지분 거의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벌었다는 게 이걸 보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모자 회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의 특징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 요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네. 혹시 또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 모에서만 있고 아빠에서만 있나요? 오늘은 모자회사 연결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결재무제표를 보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기업의 가치를 잘 분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